네, 안녕하십니까.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요. 어제 또 인권위에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또 전반적으로 목사님 말씀 먼저 듣고 또 변호사단의 변호사분들께서 한 분씩 나오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근본에 제가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어제 인권위에서 저를 구속하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때 저를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언론에 노출시킨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건 인권 침해다 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비록 그 사건이 아니고 근본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국민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능가하는 독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예로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에 대하여 자기의 고모부 장성태까지 한마디 딱 지목하면 그 사람은 지구촌의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흉내를 지금 문재인이가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2명을 감옥에다 가둔 것, 그것도 부족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살았던 국정원의 기대성 같은 그런 인재들을 다 국정을 감옥에다 다 가둬놓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변창훈 검사님 보십시오. 제가 그 변창훈 검사님에게 조사를 받아봐서 압니다. 서울 북부지검에 있을 때 제가 조사받을 때 결코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변창훈 검사님이 저를 첫 번째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해서 감정 없습니다. 왜? 그는 국가가 부여한 검찰권을 가지고 행사했기 때문에 최초로 제가 구속될 때에 동부지검에 3년 전에 구속될 때에 사실 그때도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변창훈 검사님의 북부지검장 할 때 내가 구속된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해서 감정을 갖지 않았던 것은 왜 그러냐? 그분이 뭘 알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까지도 구속을 시키려고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저와 비슷한 세상의 현직 검사를 말이지, 수갑을 채우고 모욕을 주고 하니까 조사받는 중에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야, 너 아들이 그렇게 자살해 죽으면 너 지금 그대로 있겠어? 책임져. 이재수 기무사령관 죽은 거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었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생 생명을 바쳤는데 세상의 세월호 여론조사 했다고 해서 이게 다 현재 무죄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억울해서. 정광훈 목사는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냐? 신앙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진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 너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므로 빨리 범죄 행위를 그만두고 지금도 계속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구 정광훈을 구속하여 재구속시키고 법정 채용을 때려라. 문재인야, 너가 무슨 김정은이냐? 김정은? 창피한지도 모르냐? 그리고 뭐 탈북자들 공풍선 날리는 거 반대법을 만들어. 청와대 너가 지시하는 것은 다 현행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너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나쁜 놈으로 처형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혼자 당한 억울함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항상 모든 기자에게 연설 말미에는 좋다 이거야. 뭐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 그래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거야. 또 8월 15일 1948년 8월 10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못된 짓을 했지만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서도의 간천 윤희상 묘지에 부인을 볼게 참배시켰다. 그래도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연설 마지막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주사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말했건만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도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잠시 부여된 국민에게 부여된 이 권력을 악용하고 뭐라고요? 국민이 나에게 준 공권력을 이용해서 언제 국민이 공권력을 너한테 그따위 식으로 줬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한테 그따위 공권력 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3.1절 이전에 스스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결국은 국민의 저항권에 의하여 당신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본체를 알지 못하는 검찰, 이제 검찰은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경찰, 이 경찰은 보니까 경찰이 아니에요. 제가 종로 경찰서에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아니, 이제 변호사님들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구속영장 쓴 그 원문을 보면 이게 도대체가 말입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가 불분명하므로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사택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주거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따위 소리를 구속영장마다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판사들은요 다 기각시켰어요.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판사들로 바꿔가지고 말이지. 예? 그리고 그들이 판결문을 보면 지들끼리 짜고 올린 그대로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속한다. 야이 니들 내 용서 안 해. 문재인만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시킨 전라도 판사들 있지 니들 봐라 니들 동료 판사들도 다 들어왔어 지금 대한민국으로. 시대가 지나면 진리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야. 아직도 윤석열 계열의 일부 검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모든 법률을 만들 때는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에 지금 헌법이 있습니까? 지들 맘대로 방맹이 다 치고 말이지. 어? 정신 나가지 말이야. 코로나 가지고 사기를 치고 계속. 코로나 사기는 계속 할 것이고 내가 볼 때 다음에 대선할 때까지 코로나 사기를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하나가 경험한 종로경찰서에서 나를 제보한 시민단체 자 시작입니다. 청와대가 지시하면 시민단체가 움직여서 제보를 합니다. 제보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하는 내용을 언론에다가 슬슬 흘립니다. 개망신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마치 정강훈이 범죄인 것처럼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나를 부릅니다. 검사가 조사를 해 갑니다. 그리고 검사도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넘기지 아니할 수 없도록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저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모든 사건들이 이와 같은 일본말로 왁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왁구 속에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겪어보니까 상당한 제가 재판할 때만 해도 10%의 재판부는 살아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90%가 재판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봉사하는 공무원들이여 당신들은 이 세상에 좋은 일 다 놔두고 하고 싶은 일 다 놔두고 국가와 민족과 국민들을 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분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돼가지고 범죄 행위를 계속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 대대까지 망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가볍게 듣지 말고
회개하시고 내일 모레 교회 가십시오.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본분을 다 찾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우리 회장님 김태훈 회장님께서 이번에 이루어진 정가훈 목사 인권 침해 그가 저를 조사하고 경찰서에서 검사 쪽으로 데려가고 재판장으로 넘기고 다시 또 구속시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인권 침해요. 다 불법이라는 것을 어제 그나마 인권위가 그래서 내가 인권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도 본정신이 조금 살아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